하루에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만 자신의 삶에서 다른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매일매일 자신이 하는 일만 하면 인생이 뭐 너무 답답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양자역학에서 양자가 뭔지를 궁금했어요. 양자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글을 찾는 것이 의외로 어려웠고, 양자를 공부하는 게 의외로 어려웠어요. 이 역학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양자 역학을 설명하는 글들이 양자만 설명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꼭 양자 역학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였던 거 이거.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 어렵게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양자가 아닌 양자역학에 관한 글을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 양자인데 양자가 도대체 뭐야? 그래야 양자역학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대부분의 글들은 이렇게 양자에 관한 글이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양자역학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또 찾는 건 잘해요. 자, 양자역학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양자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꼭 양자역학이 나오고 꼭 이런 두 표현이 나와요. 빛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과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 이 글이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웠는데 이제 그래서 계속 글을 찾아보고 뭐가 뭐지 하고 계속 혼자 헤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갔어요. 내가 나를 칭찬해요. 나 좀 똑똑했던 것 같아. 이 순간만큼은. 원래는 되게 멍청해요. 그래서 남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원자죠. 원자는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들로 구성되죠. 그리고 여긴 파란 개는 프로톤이니까 양성자겠고, 빨간 개 뉴트론은 뉴트론, 그러니까 중성자겠고, 이 전자는 실제로 크게 표현됐는데 전자는 정말 작죠. 눈에 이게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작죠. 여기 일렉트론이죠. 전자가 까무잡잡한 게 이게 원자죠.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꼭 이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거 빛의 이중 슬릿 실험.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이것도 이제 이렇더라고요.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 슬릿이 이렇게 작은 긴 홈을 슬릿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빛을 이렇게 쏘이면 상식적으로는 두 줄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 줄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 뉴튼 형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빛은 입자라고. 그 뒤에 이제 파동이 뛰어나오고 이제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정의를 하시죠.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 같은 일반인은 굳이 저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양자 역학이 아니라 양자가 뭔지를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걸 좀 더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역학이지, 그죠? 난 이 역학은 필요 없는데. 여기 양성자가 있고, 수소는 중성자가 없잖아요. 양성자가 하나가 있고,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전자가 여기 있나 보다. 이게 이동하면 여기 있겠지. 이게 이동하면 여기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게 이제, 뭐야, 이거 왜 안 와? 실제로 촬영한 건데, 여기 보면 이런 걸 저는 이거를 발견한 사람보다 이런 장치를 만드는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도대체? 이걸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아니다, 누가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건 그렇고 이게 이 장면을 잡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사용했대요. 퀀텀 마이크로스코프, 양자 현미경을.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막 전자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막 사방으로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것이 양자역학인 것 같은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이 영상이 만약에 인기가 좋다면 누군가 댓글을 달아줄 테고, 그럼 그 댓글에는 분명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가 계실 거고 그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이 그림에 대해서. 근데 진짜 이런 걸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분들, 이게 엄청난 자본의 힘이기도 할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같이 뭔가를 찾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나오면 알 때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봅니다.
사전이 의외로 편해요. 사전이 어떤 것을 정의를 간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전을 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다음 사전에서 보니까 양자가 뭐냐면 그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의 최소 단위. 그러면 원자인가? 그죠? 왜냐하면 그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졌을 테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최소 단위가 양자인가 하고 아니 양자는 그러니까 원자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네이버 사전은 좀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자는 물리량이 취할 수 있는 최소량을 의미한다. 이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는 퀀텀인데 복수는 퀀타래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건 쉬워요. UM으로 끝나는 명사는 UM을 A로 바꿔서 복수형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쪽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구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퀀텀은 라틴어에서 유래한데요. 양 혹은 얼마나 많이를 의미하면서 이 말도 어렵다 그죠? 이 말로도 우리는 퀀텀이 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표현을 찾아봤는데 이 표현 양자는 어떤 것의 가장 작은 별개의 단위다. 그럼 원자인가? 이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만도 한데 우린 또 이런 건 잘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찾아봐.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이 고독한 상어처럼 말이죠.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빛의 양자는 포톤 광자이고 전기의 양자는 전자이다. 아하. 이제 우린 양자가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명쾌해졌어요. 아하, 뭐가 양자인지. 예를 들면 이게 원자인데 이만큼이 원자 핵이었고 요게 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렇게 둔다고 하면 전자가 지금 가장 작잖아요. 전기에서는 그죠? 전기라는 게 어차피 전자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자 상어가 왜 내가 미안해 너를 우주로 날릴 뻔했어. 요게 필요한데 이 상어야 너 잠깐 올라가 봐. 야 네가 이쪽으로 오고 상어는 다시 네 위치로 가자. 넌 산호초를 먹고 살아야 돼. 자 요거 요 전자를 우리가 흔히 양자라고 하고 빛에서는 광자를 양자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은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저에겐 재밌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나는 양자가 뭔지를 알고 있다고. 누군가 물어보면 말입니다. 양자라는 건 빛의 광자나 혹은 원자에서의 전자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역학은 뭐냐?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겠지. 나는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